교통사고 재현론 51번부터 75번까지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한번 볼까요? 충돌 시 탑승자네요. 탑승자 거동 분석을 위한 차량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핸들 맞죠? 네, 당연히 핸들 맞고요. 자, 필러 및 유리창 이 부분은 그 내부 탑승자가 그 어떤 안전벨트나 이런 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앞으로 튕겨 나갈 수 있죠. 강한 충돌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계기판 및 그 대시보드도 똑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그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견인고리는 차량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그 하부 바닥 쪽에 있는 차체 바닥 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탑승자 거동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견인계수 0.8의 평탄한 노면에서 보행자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의 스키드마크 길이는 20m 주어졌죠. 보행자를 충돌하고 15m를 활주한 후 정지하였다. 보행자 충돌 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행자 충돌로 인한 감속은 무시한다. 뭐 이건 당연히 무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주어진 게 F값, 견인계수 F값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D값, 스키드마크 D값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보행자 충돌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최종 위치 자체는 이제 그 0인 거죠. 지금 이 최종 활주한 후 정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 다음에 그 F값, 그 다음에 D값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 어떤 값을 구하는 거냐면 처음 속도 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행자 충돌 속도는 여기다 쓰면 이 V는 이게 충돌 속도가 되는데, 자, 나중 속도가 사실 0이죠. 나중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0. 요거는 뭐 2라고 쓰면 이게 0이라는 얘기죠. 0이고. 자, V2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그냥 뭐 바로 쓸게요. 그러면 플러스 EF, G, D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게 0이니까 이 값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 다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을 대입해 보면, 자, 2 곱하기 루트에 2 곱하기 자 0.8이죠. 8 곱하기 9.8 곱하기 그 다음에 D가 15인가요? 15. 그 스키드마크 길이는 20m고 보행자 충돌하고 15m로 활주한 후 정지했기 때문에 15m, 그죠? 자, 요렇게 그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행자 충돌을 하고 나서 15m로 활주한 후 정지하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의미는 요 속도 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그 스키드마크 20m 충돌하고, 그죠? 그러니까 충돌하기 직전이니까 20m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충돌했는데 20m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면, 자, 스키드마크 20m 발생하고 여기서 보행자를 충돌하고 다시 15m를 간 거예요, 그죠? 15m 가서 정지하고, 그래서 요 시점, 보행자를 충돌할 때 충돌한 시점, 요 시점에 이 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속도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5.34가 나오나요? 34 메타 퍼 세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 요 시점, 이게 제동 시점,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고 하면, 자, 요거는 VI라고 한다면, VI는 자, 요 20m, 이 똑같은 원리에서 20m 구하는 이 시가고, 요 시점에 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시점의 속도가 이게 결국은 VF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 VF의 제곱, 지금 구한 게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EF, G, D인데 D가 20이 되겠죠? 여기서 20만 미리 쓰면 20m.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요 시점에서, 제동 시점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문제는 이 제동 시점에서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시점의 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5.34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53번 뭐죠? 승용차 운전자가 50km의 속도로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 정지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그 전방의 어떤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은 현재까지는 이제 두 가지 말고는 없다. 그래서 핸들 조향과 제동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 제동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형태로 문제를 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정지거리 개념을 조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 부연 설명해주면, 정지거리는 인지 반응 시간 동안 간 거리, 그걸 우리가 공주거리라고 그러죠. 예,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제동거리. 그래서 공주거리는 이 처음 속도 상태에서 이 시간 곱하기 시간 D값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V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동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공식 있죠? 그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 V제곱 2 뮤 G,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V제곱.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주면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50km를 우리가 계산한 13. 얼마 나오죠? 예, 13.9인가요? 13.9. 자, 9 곱하기 1 플러스 13.9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서 0.8 주어졌죠? 0.8 주어졌고, 그 다음에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6점 뭐가 나오냐면 2 정도가 나온다. 메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4번 차량 충돌이 과정이 맞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최초는 다 최초로 돼 있네. 그죠? 당연히 최초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대 접촉, 정지,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맨 끝 과정은 뭐가 된다? 일단은 정지가 되겠죠. 정지. 그죠? 차량이 어쨌든 충돌하고 나서 그 맨 끝에는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최초 접촉과 정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접촉이 된 상태에서는 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초 접촉과 최대 접촉, 그 다음에 분리, 정지,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 4번, 이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5번, 승용차가 좌선회 중 요마크 흔적을 발생하였다. 요마크 흔적 발생 당시 주행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요마크 발생했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요마크의 어떤 곡선 방향값을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길이, 현의 길이와 중앙 종각 값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R값을 구하라. 뭘로 구하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8n분의 C 제곱. 그죠? 현장에서 측정한 게 여기 C 값이 코드 현의 길이고 M이 중앙 종각 값이니까 플러스 2분의 M. 자, 요걸 통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 C가 30이고 중앙 종각가 3.5m니까 요거를 각각 대입해서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제가 미리 한번 구해봤는데요. 33.6에 89가 나옵니다. 33.89m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R값을 구했어요. 그죠? R값을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요마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예, 요마크 구하는 공식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V는 루트에 시속으로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그냥 시속으로 바로 구해자고요. 그죠? 예, 자, 127 뮤, 여기서는 행방의 견인계수니까 FR,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루트에 여기서 보면 127 곱하기 F 값이 0.84인가요? 예, 0.84 주어졌고, 그 다음에 R 값이 33.89. 자, 이렇게 주어졌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이 값이 자체가 계산해 보니까 60.12 km/h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60.12. 그래서 약 값은 이 60 km/h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 대비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56번 볼게요. 이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 시 1차 충격에서 보이는 인체 상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충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승용차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자, 승용차가 이렇게 있고요. 예, 범퍼 있고, 사람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인데, 자, 1차 충돌이라는 건 차의 가장 앞부분과,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전면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 부위에 닿는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위가 대부분 그 다리 쪽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인은 대퇴부나 하퇴부 등 하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맞죠? 예, 대퇴부랑 하퇴부에서 이제 주로 많이 그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용차의 범퍼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퇴부냐 하퇴부가 결정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해 정도는 범퍼 모양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범퍼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뭐 그 캥거루 범프냐 아니면 일반 범프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차량 하부에 의한 역과 손상, 역과 손상이 1차에서 발생할까요? 그죠? 자, 그 역과 손상이라는 건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사람의 시체 일부를 차량 바퀴로 이게 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역과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발생되는 손상을 역과 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충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상해 정도는 그 차량의 속도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차량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치명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이 3번이 그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57번 충돌 후 보행자 거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다 얘기죠. 예, 그 보행자 성인 보행자의 거동 특성 이렇게 보냈어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그 쭉 보니까 이 보닛형 본넷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다리는 범퍼에 충돌하고 허리가 본넷 선단에 충돌하며 머리는 전면 유리에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맞죠. 예. 캡 오버형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대퇴부와 골반이 함께 차량 전면부에 충돌하여 허리가 급격하게 움직임을 멈추면서 골반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여러분들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봉구 차량 같은 경우 아니면 화물 차량 이 전면부에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본넷형 차량 전면부와 충돌할 때 루프 볼트 또는 서머솔트 유형으로 거동하고 차량이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맞죠? 네, 이것도 맞아요. 자, 본넷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포와드 프로젝션이 사고 유형으로 거동하고, 그 다음에 캡 오버형 그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 랩 트레젝토리 유형으로 거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거는 뭐 맞을 수 있어요. 이 포워드 프로젝션은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요. 꼭 본넷 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캡 오버형에 이게 충돌할 때는 이 포워드 프로젝션 이 형태로 그 많이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이 그 차량 전면부가 좀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꽝 충돌하면 이게 튕겨 나가는 그 포워드 프로젝션 형태로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랩 트로젝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본넷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사람이 후드 쪽에, 그러니까 본넷 쪽에 이렇게 감싸는 형태, 그거를 우리가 그 랩 트로젝토리라고 하는데 캡 오버형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다라는 거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볼게요. 차량이 충돌 전후 운동 상황을 재현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차량이 충돌 전 운동 상황이니까 일단 최종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죠? 예, 최종 위치 중요하고. 근데 뜬금없이 군환차 도착 위치가 나오네요. 이거는 뭐 사실 전혀 관련 없죠. 예, 노면 폐인 흔적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스키드마크 발생 위치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직진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가 제동에 의한 스키드마크를 생성하고 다시 좌로 구분 형태로 요 마크를 생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가 35km, 그 다음에 요 마크에 의한 속도가 55km로 추정된 경우 자동차 스키드마크를 생성하기 직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제동에 의해서 스키드마크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로 구분 형태로 요 마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자, 스키드마크 쪽 발생하고 이렇게 그 요 마크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예, 스키드마크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요까지는 그 감소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고, 요때는 등속 요마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 스키드마크 끝점의 이 속도, 끝점의 속도가 요마크의 속도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때는 요 시점에서 속도는, 요 시점의 속도, 요거는 요게 감속된 이 속도의 그 형태와 그 다음에 에너지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마크에 의한 속도, 이 시점이 요 마크에 의한 속도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요 시점의 속도는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렇게 E로 쓸 수 있지만, 속도 관점에서는 이 VS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형태로, 이 벡터 합성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 35로 주어졌나요? 35로 주어졌고, 35의 제곱 플러스 55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이게 65점, 한 2 정도 나오나요? 2km/h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답은 4번. 60번 잭라이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잭라이프 현상이에요. 그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자, 여기서 쭉 보니까 2번에 트랙터 트레일러가 미끄러운 노면에서 급제동할 경우 연결 부위가 접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잭라이프가 뭐 말 그대로 칼의 그런 형태죠. 칼 이렇게 있어 갖고 칼이 뭐 이렇게 되는 이 접혔다 폈다 하는 그런 현상, 이런 그 칼을 우리가 잭나이프라고 하는데, 이 칼이 접히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잭나이프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1번 볼까요?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고 분석 목적, 맞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게 설명한 것. 자, 61번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내용을 한번 쭉 먼저 볼게요. 보면 1번 장소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틀린 거 있나요 혹시?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장소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 그게 당연히 그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필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통사고 재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뭐다? 이 시뮬레이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게 동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 아니겠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충격력의 작용 방향 PDOF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이 화살표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인데, 화살표를 360도로 표현하는 거, 그거는 이 일종의 뭐다? 시계와 각도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각도와 시계 들어간 거 요건가요? 시계 눈금법과 각도법에서 이 답은 62번에 2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3번. 자, A 승용차가 후진했네요. 그죠? 후진하다가 주차된 B 차량과 가벼운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때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손상 부위에 대한 지상구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접촉 부위가 정합성이니까 일종의 손상 부위가 과연 맞느냐, 그걸 따지러 보니까 지상구를 비교를 하는 게 맞고요. 방향성 당연히 맞죠? 방향성 맞는 것 같고, 상호 부착된 도료의 색상, 극광 충돌했을 때 만약에 도료가 묻어났다든지, 그런데 한쪽 차는 검정색인데 예를 들어서 뭐 흰색이 묻어났다든지 그러면 아닐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성분을 비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A 승용차의 발진 가속 실험, 뭐 이게 후진하다가 가볍게 충돌했는데 발진 가속이 필요하나요? 그죠?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가볍게 한 건데 발진 가속 실험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4번이요. 차량이 최대 접합 시 너면에 나타나는 흔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틀린 것.
자, 충돌 스크럽 발생하죠. 그죠? 예, 최대 접합 시. 자, 쿠룩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쭉 진행하다가 최대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 방향이 그 거꾸로 됐을 때, 그러니까 스키드 발생하다가 뭐 진행 방향이 거꾸로 발생하면 쿠룩 발생하죠. 가우지 발생하죠. 당연히. 예, 그 최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마찰 흔적이니까. 근데 견인시는 차량이 최대 결합할 때 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견인이라는 건 사고가 끝나고 그 견인차가 견인할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거는 당연히 이 자체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65번. 자동차가 72km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를 발생하였고, 스키드마크 끝에서 36km로 보행자를 충돌하였다.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며 미끄러진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주어졌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처음 속도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 속도가 주어진 형태가 되네, 그죠? 근데 처음 속도가 72니까 요거는 20m/죠. 20m/s고 36km니까 10m/s. 계산하기 편하게 아예 그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구하는 게 뭐가 주어졌냐면 또 마찰계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주어졌어요, 그죠? 자, 마찰계수와 중력가속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A 값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A 값이 주어졌다.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된다? 미우 G가 되는 거죠, 미우 G.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따지면 감속이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미우 G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가 시간을 구할 때 보면 이게 그 가속도 정의에서 나온 거죠. 예, 가속도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예, VE, VI. 자, 요게 A인데, A. 자, 요 A하고 T하고 순서 바꾸면 가속도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체에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자, 이건 10이고, 이건 20이고, 이건 마이너스 0.8에 9.8이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1.28초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28 이렇게 나왔고요. 자, 66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어요. 아닌 것, 그죠? 네,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사고 영상 기록 장치가 뭐 맞죠? 예, 영상 기록 장치 뭐 이 나름대로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 디지털 운행 기록회도 맞죠? 예, 디지털 운행 기록회도 맞다. 사고 기록 장치도 당연히 맞다. 근데 휴대용 전화는 현재까지는 뭐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휴대용 전화를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 분석할 수 있는 당장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전화 통화했다면 뭐 전화 통화 정도는 뭐 핸드폰으로 통화했구나, 그런 정도는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글쎄요, 뭐 여기서 이 우선시 따지는 형태로 본다면 요 세 가지를 일단은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67번 보시죠.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보행자의 머리가 직접 충격된 경우네요. 예, 직접 충격된 경우. 일반적인 파손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전면 유리에 꽝 충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행자를 충돌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 부분이 이 움푹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보면 거미줄 모양 형태로 이제 이 금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답은 이 3번이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68번. 자, 승용차가 15m/s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였을 때의 제동거리가 18m로 확인되었대요. 인지 반응 시간이 0.7초일 때 정지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사실 앞에서도 한번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안전거리, 뭐 정지거리, 뭐 해서 나왔었죠? 앞에서 정지거리 해갖고 나왔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이 공주거리 플러스 뭐가 된다? 이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공주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때 VT인데, V 값이 15m/s로 사실 주어졌어요, 그죠? 예,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T 값도 여기 인지 반응 시간 주어졌죠? 0.7초. 그래서 15 곱하기 0.7이 그 공주거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제동거리는 얼마로 주어졌죠? 예, 제동거리는 18m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15 곱하기 0.7 계산한 게 10.5m 나오나요? 예, 10.5 플러스 18 해서 대략 28.5, 이게
갑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평이한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9번. 고속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충돌 사고를 당했대요. 여러 부상 부위 중 좌석 안전띠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점식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 이점식 자체는 이 하복부에 설치돼 있죠. 그죠? 3점식 같은 경우는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이점식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나와 있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 하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복부. 흉부는 가슴이니까 아니고 두부는 뭐 머리니까 아니고 하지는 뭐 아니죠. 예. 하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뒷차가 앞차를 추돌했다라고 보면 자, 추돌 차량의 운동량 전이로 앞차량은 가속된다. 맞죠? 예, 이건 맞습니다. 그죠? 추돌 차량이 급제동하며 추돌하는 경우가 많아 노즈다운 현상이 추돌이 되기 쉽다. 물론 이게 예전 차량은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최근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의 어떤 컴퓨터 제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서스펜션이라는 그 제어를 워낙 잘해서 노즈다운 현상이 사실 생기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뭐 문제가 꼭 틀린 건 아닌데 그 현 시점에서 보면 썩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추돌 차량 운전자의 그 신체는 후방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있어요. 이동한다. 자, 추돌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꽝 가서 이 자기 속도보다 그 낮은 속도를 꽝 충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 관성이 있죠. 운전자가 갖고 있던 관성. 그것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된다?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자, 운전자의 신체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피추돌 차량이 되겠죠. 이 추돌 당한 차. 예, 그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답은 일단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추돌 차량 운전자는 추돌 직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뭐 뒷차량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꽝 추돌당하고 그 다음에 뭐 바로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71번 차량이 X축 방향으로 달릴 때, X축 방향으로 달릴 때 가로축, Y축 기준으로 차체가 회전하는 진동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바운싱은 뭐 상하 진동하는 거니까 그 Z축 기준에서 진동하는 거죠. 자, 피칭은 우리가 뭐 배 이렇게 운동하는 거, X축 방향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잉은 뭐 이 Z축으로 회전하는 그런 형태. 여기서는 러칭이 답이겠네. 그죠? 네. 자,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반발 계수 근사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탄성 자체가 크진 않죠. 그래서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에 가깝냐면 0에 가까운 그런 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꼭 반드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발 계수 값은 일단은 0과 1 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은 이제 완전 이 고무에 가까운 탄성력이 굉장히 좋은 이 고무공 수준의 그런 형태일 때 재질이 그런 형태일 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73번 볼까요? 차량이 직선도로를 주행하다가 급제동하였다. 스키드마크 길이는 좌우 45m로 동일하고 기울기가 10%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바로 계산하면 되죠. 0.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급제동 직전에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마찰 계수는 뭐로 주어졌다? 0.8. 그러면 견인 계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0.8 뮤 마이너스 0.1에서 0.8 마이너스 0.1 해갖고 이게 0.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견인계수 값이 0.7이고 그 다음에 길이값 D값 주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V는 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뭐로? 시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시속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254 곱하기 0.7 곱하기 자, 4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89. 저 계산해 보니까 46km/h 이렇게 나오네 얘기죠. 자, 89.44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초속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 계산해서 다시 3.6으로 계산하고 하면 이건 이 끝에 5단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이 끝에 숫자리.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 89.44 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74번 정면 충돌 시 자동차 운전자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것, 틀린 것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면 유리에 충격돼서 두피 열창, 두개골 골절 발생할 수 있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전띠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해 정도는 비슷하다. 그럼 안전띠 뭐 매일 필요 없죠, 그죠? 어렵게. 답은 당연히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릎에서 좌상 당연히 표피 박탈 같은 상해도 발생할 수 있죠. 운전대에 의한 흉부 및 복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대에 강하게 충돌하게 되면 그 갈비뼈 늑골 같은 거 흉부에 있는 이 늑골 같은 게 부러질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복부에서도 이 또 내장이 파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5번 문제 볼게요. 승용차가 직진 주행 중 전신주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편심 충돌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정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운전자의 머리 부분 운동 방향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는 것. 자, 일단은 여기서 이 직진 주행 중에 전신주를 충격해서 운전석 앞부분으로 편심 충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태로 보면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해 갖고 시계가 어떻게 됐다? 그 시계가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는 거예요. 그 운전자는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전자는 원래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이게 차가 얘는 운전자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왼쪽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현론 쭉 한번 풀어봤는데 생각 외로 재현론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하는 그 수준의 그 실력이었다면 굉장히 좀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 차량 운동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 반대로 또 가장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운동학이 있죠. 76번부터 10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6번 차량이 견인계수가 이 견인계수 값이 F값이 0.8 주어졌죠. 그 다음에 0.8일 때 거리 주어졌네요. D 100m 거리를 감속하여 정지하였다. 이게 뭐 나중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0이라는 얘기고 이때 구하는 문제가 처음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네 얘기죠. 자, 그러면 견인계수값 주어졌고 이동거리 주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 형태가 있을 때 처음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이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그 처음 속도 구하는 식 그거 한번 뭐 관계식 한번 먼저 쓰면 VI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아마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루트 어떻게 된다? E, F, G, D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로 주어졌냐면 킬로미터 퍼 아워로 주어졌어요, 그죠? 킬로미터 퍼 아워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하게 연습이 돼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 시속으로 구하는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다. 계산기를 한 번 더 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간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루트에 254 그죠? F 그 다음에 D 요 형태가 되고 자, 여기 그 값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 여기에 보면 254 곱하기 그죠? 한 번 더 써주면 254 곱하기 0.8 곱하기 자,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어떻게 된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2.56km/h 이렇게 바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142.56이니까 여기 답은 14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143km/h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7번
120km, 여기서 보면 이 속도가 주어졌죠. 12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등감속하여 5초 후의 속도가 24km였다. 이 차량이 감속도와 5초간 이동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일단은 이 문제 자체는 그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산 문제다. 적어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물어봤고, 일단은 시속으로 주어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120km per hou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주행하던 차량이니까 이게 VI 값을 얘기하겠죠. 그죠? 처음 속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처음 속도 상태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 t가 5초 후에, 그죠? t 값 주어진 거죠? 속도가, 나중 속도가 얼마? 24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묻는 게 감속도니까, 감속도라는 게 가속도 값을 얘기하는 거죠?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주어졌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로 주어졌다? 이 시속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시속을 뭘로? 초속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속도의 정의는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죠? 이거를 뭘로?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초속값인데 문제는 시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속도가 지금 24죠? 24 빼기 처음 속도가 120. 자, 이게 시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전체를 뭘로? 3.6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초속값이 됐다는 얘기고, 자, 이걸 전체를 뭘로? 이 시간으로 나누는 t, 그러니까 5초죠? 5초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해보면, 자, 큰 거, 작은, 그러니까 24 빼기 120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고요. 자, 이걸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5.33으로 계산되나 얘기죠. 33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 5.33인데 여기서 보면 이 감속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속도. 그래서 감속도라는 자체는 음의 가속도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약 요거는 5.33 메타 퍼 세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보니까 5.33이 이 두 개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동 거리는 마찬가지, 이것도 이 VT죠, 원래. 그죠? 그 속도의 정의식이죠. 속도의 정의식. 자, 속도의 정의가 D는 뭐다? 그 V는 그 T분의 D인데, 그죠?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속도인데, 이때의 속도는 어떤 속도? 평균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속도. 자, 그래서 평균 속도니까 우리가 산술 평균을 얘기하죠. 그래서 VF, 나중 속도 플러스 처음 속도, 그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자, 요거를 2로 나눠준 값이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시간을 곱해준 값이다. 자, 똑같은 방법, 위에 앞에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나중 속도 24, 그 다음에 그 처음 속도 120이니까 144가 되겠네. 그죠? 이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초속으로 바꿔주는 3.6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전체에서 2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산술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평균 속도 값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T값이 5초였죠? 5초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144를 3.6으로 나누니까 40이 되겠죠. 그죠? 40이 되고 40을 2로 나누니까 20이 되나요? 20. 그래서 20 곱하기 5에서 어떻게 된다? 100m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5.33과 약 100m 있는 요 부분이 결국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번. 자동차 주행 시 구름 저항 계수가 가장 낮은 노면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가장 낮은 거. 일단은 뭐 이게 그 구름 저항 계수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가장 굴러가는데 편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편하게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자, 정비가 잘 된 비포장은 일단은 포장도로에 비해서는 낮겠죠. 그러니까 그 구름 저항 계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름 저항 계수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 갖고 그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다.
바꿔 말하면 연료 소비가 가장 적은 상태가 어떤 거냐, 그걸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일단 비포장, 뭐 자갈길,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이 포장 도로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자갈 있는 점토질 도로, 뭐 다 그 마찬가지네. 그죠? 여기 평탄한 아스팔트 포장 도로, 이게 가장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79번. 질량 1000kg의 자동차가 30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1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튀어나왔다. 벽에 가한 충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충격량 자체는 이 정의가 어떻게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여기서 보면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질량은 똑같고 자동차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고 뭐의 속도의 변화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속도의 변화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I, 그 충격량은 임펄스 I 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MVE 마이너스 MVI. 자, 요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시 VE 마이너스 VI.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벡터에, 사실 벡터는 뭘 갖고 있다?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들어갈 때의 속도, 벽에 수직으로 충돌할 때의 속도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친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근데 또 튕겨서 나왔잖아요. 다시 튕겨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질량에 어떻게 보면 그 30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10인가요? 예, 10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1000 곱하기, 그죠? 1000 곱하기 40이 되나요? 예, 40. 자, 이렇게 해서 그 4만 뉴턴 세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 어떻게 보면 이 충격량 자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관계식만 아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0번. 처음 속도가 20m/s고요. 그 나중 속도가 30m/s이고 소요 시간이 5초일 때 가속도는, 이거는 뭐 비교적 굉장히 좀 쉬운 문제에 속하겠네. 가속도의 정의 바로 앞에서 또 몇 개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죠?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요거의 뭐 t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예, 나중 속도가 30이고 처음 속도가 20이고 그 다음에 t 값이 5초니까 결국은 요거는 그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메타 퍼 세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계수가 0.7일 때 0.7 주어졌고, 이 노면에서 사륜구동 자동차와 후륜구동 자동차의 이론적인 최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사륜구동 자동차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네 바퀴 구동력을 가진 거고, 후륜구동이라는 건 후륜축 뒷바퀴에서만 그 구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때 저기 굴러가는 힘, 어떻게 굴리는 힘에 의해서 이제 가속도가 결정될 텐데. 자, 어쨌든 한번 봐볼게요. 예, 자, 하중은 앞바퀴에 60%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다시 쓰면 앞바퀴 그러니까 하중 자체 질량 관점에서 보면 프론트에서 MF라고 쓴다면 이게 0.6이라는 얘기고요. 자, 뒷바퀴 같은 경우는 저 M 리어해서 R로 쓰면 이제 이게 0.4라는 얘기죠. 예, 0.4 이렇게 됐고요.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어떤 이 하중 질량 그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계수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바퀴 축, 전체 축하고 앞바퀴와 뒷바퀴 축에 걸리는 그 견인 계수 값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 전륜구동이니까, 사실 보면 전륜구동이니까 이거는 이 전체에 해당되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전륜축에 걸리는 그 견인계수 값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요거는 뮤 곱하기 M R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F가 되겠죠. MF 이런 형태로 되니까 0.7에다가 지금 60%니까 6, 7이 40에서 0.42가 되나요? 예, 42가 되고, 여기서는
뒷바퀴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리에서 자 M 여기는 R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0.7에다가 0.4니까 0.28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이 토탈 견인계수 값은 이 토탈 견인계수 값은 마찰계수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이게 0.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예, 토탈은. 그래서 사륜구동은 우리가 이 토탈로 사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일 때 그 가속도 자체는 사륜구동일 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FG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FG 값이 사실 보면 F 값 자체가 이게 보면 F 값 자체가 FR 플러스 FF 이렇게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0.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미우 값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0.7에다가 9.8이니까 이거는 6.86이 되나요? 6.86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후륜구동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후륜구동일 때는 당연히 F 이게 리어에 해당되는 거기에 G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R 값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보면 0.28이죠. 자, 0.28 곱하기 9.8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온다? 2.74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74 메타 퍼 세크.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값을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보면 여기서 6.86 그 다음에 2.74 이 값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2번 볼게요. 승용차 A가 자동차 A죠. 자동차 A가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며 자동차 B와 충돌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그죠? 자, 어쨌든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는데, 한 차량이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면서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스키드마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 뉴턴의 몇 법칙? 그 2법칙하고 1법칙에 그대로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2법칙, 1법칙 그대로 작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보면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했잖아요. 그죠? 충돌했어요. 충돌하면 힘이 상호작용한다 그랬죠. 이때 나타나는 법칙이 뭐다? 뉴턴의 3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만자만 들어가면 이게 뭔가 특수하게 거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뉴턴의 운동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3번. 운동하는 물체는 그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건 그냥 쉬운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전기, 위치, 화학 에너지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건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량 1kg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1줄이라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줬어요,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속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운동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어떻게 된다? mv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줄이고요, 1줄이고 이게 1kg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슨 값? 속도 값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속도 제곱은 이걸 양변에 2분의 2를 곱해주면 이게 상쇄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이쪽은 v 제곱만 남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v는 뭐다? 루트 2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루트 2니까 1.414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이 자 1.414 이게 되겠네요, 그죠? 1.41 메타 퍼 세크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번 볼까요?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원심력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거네요, 그죠? 원심력은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R분의 MV 제곱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85번에 자, 2가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네, 그죠? 원심력 크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를 그냥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6번 볼게요. 자동차 A는 서쪽 방향으로 40km, 자동차 B는 동쪽 방향으로 100km, 그죠? 여기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서쪽, 동쪽.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 C는 동쪽 방향으로 80km로 달리고 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그죠? 자, A 동쪽 방향을 플러스로 이게 설정을 했고 서쪽 방향을 마이너스 값으로 했네요. 그죠? 동쪽 방향을 마이너스 값, 그다음에 동쪽 방향을 플러스 값, 서쪽 방향을 마이너스 값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 어떤 문제냐면 이 상대 속도를 묻는 것 같아요. 상대 속도, 그죠? 자, 자동차 A 관점에서 본다면 C는 어떻게 운동하느냐? 지금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동쪽 방향으로 80km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8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빠르게 벌어지겠죠.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근데 상대 속도는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정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봤을 때, 정지라고 봤을 때 이 상대차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즉 그런 관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갖고 VA가 C를 바라보는 형태, 이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VC에서 VA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80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40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120k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부호가 잘못된 거죠. 이 부호가 동서 방향을 기준한다면 부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가 C에서 보면 B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이 C에서 B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B에서 VC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니까 80 이렇게 되면 20km.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B에서 보면 A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B에서 A를 봤을 때 B에서 VA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VB하고 A하고 관계 이렇게 설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했죠. A에서 B 이렇게 되겠죠. 자, A하고 B하고는 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자, B가 100이니까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40이 되겠네. 그죠? km/h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 형태가 되고, 자, C에서 보면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방향. 그래서 답은 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자동차의 처음 속도가 15m/s이고 가속도가 1m/s로 움직인다면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자, 이거는 처음 속도가 주어졌고, 이게 I라고 할게. 처음 속도가 주어졌고, 가속도 값이 주어졌고요. 자, 이동 시간, 이 T 값이 주어졌을 때, 이 D 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D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VIT 이 상황이니까, VIT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 이 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15 곱하기 10초니까 10 플러스 2분의 1. 자, A 값이 1로 주어졌죠? 1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 형태가 되겠죠. AT니까. 자, 이렇게 하면 150에다가 50이니까, 150이죠? 150에 50이니까 200m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네요. 88번 볼게요. 등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감속도 6.86m/s로 2.7초 동안에 감속했더니 정지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속 직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는 감속했더니 정지했다는 건 나중 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고, 감속 직전의 속도는 우리가 처음 속도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t 값 주어졌고, 이 감속도 값 주어졌죠? 이게 결국 마이너스 6.86이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이 부분은 뭐 이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텐데. 자, 가속도 정의식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VI는 이 VE,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AT 이 공식 있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6.86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이게 0이니까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6.86 마이너스 붙으니까 6.86 곱하기 자 2.7 이렇게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면 이게 얼마 나온다? 이게 대략적으로 18.52가 나오나요? 예, 18.52 메타 퍼 세크. 근데 여기서 이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왔네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자 3.6을 해주면 얼마 나온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66.67이 나온다. 66.67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계산된다. 자 66.67 예 2번이 되겠네요. 근데 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9번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그죠? 예, 쭉 보니까 자 89번 어떤 물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내던지는 운동을 상방향으로 내던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아니죠. 자유낙하라는 건 말 그대로 정지했다가 그냥 있는 상태 정지 상태에서 그냥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수평으로 내던지는 거 아니고요.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 아니죠. 어떤 운동? 등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 저항을 무시할 경우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말한다. 뭐 이게 무난하게 답이겠네, 그죠? 자, 요거는 등가속,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0번 볼게요.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제동되는 질량 1500kg인 차량이 평탄하고 젖은 노면에서 25m 미끄러지며 18750 주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정지했다면 마찰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이게 일단은 질량이 주어졌고요. 질량이 1500kg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주어졌어요. 18750 주울로 주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D 값이 주어졌죠. D 값이 25m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하고 일 관계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에너지하고 일 관계식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다? 자, 워크하고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FD 값이죠. 예, FD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F 값은 여기서 마찰력에 의한 한 일이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 이 F 값 자체가 mu mg가 되겠죠. mu mg d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꿔서 다시 쓰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mu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mu 값.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진 값이네. 그죠? 에너지 주어졌었죠. 에너지 소비한 에너지. 예. 자, 소비한 에너지 18750 주어졌죠. 18750 주어졌고 그 다음에 질량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안 주어지더라도 9.8 알아야 된다 그랬죠. D 값 주어졌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18750을 갖다가 자 M 값이 1500 곱하기 9.8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0.0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91번 자 A차량이 브레이크 밟기 전 속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했어요. A차량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 상태로 2m 진행하고 정지했다는 거예요. 2m 진행하고 정지니까 뭐 굉장히 짧으네요. 이 거리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A차량이 모든 바퀴에 정상적으로 제동했고 견인계수가 0.9 F값이 0.9다 이렇게 주어졌네 그죠? 네,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브레이크 밟기 전 속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V는 쉽게 쓸 수 있죠. 루트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이 FGD 자 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요거는 대입만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0.9 F값이 0.9니까 자 9.8 메타 퍼 세크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안 주어지더라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곱하기 몇 미터? 2미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5.94
메타 퍼 세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94 약 5.94 2번이 있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급제동 시 승객이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현상과 관련 있는 법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버스가 출발하거나 급제동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다? 사람은 발바닥은 버스하고 붙어 있는데 이 현재 붙어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움직인다. 사람은 정지해 있는 상태죠. 그죠? 아니면 이 버스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제동해서 버스 속도는 확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원래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관련된 법칙은 뭐다?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낼 때는 무엇을 사용하고,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낼 때,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낸다. 이건 뭐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다? 속도나 속력에 관한 얘기인데, 빠르기만 나타낼 때 방향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속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을 함께 나타낼 때는 뭐를 쓴다? 속도다. 그래서 이거 뭐 운동 방향 있을 때 빠르기와 크기와 운동 방향 이거는 속도다라는 거.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없을 때는 크기만 있을 때는 속력이다라는 거. 그걸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5m/s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 200kg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1000N의 힘을 8초간 준 후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속도 구하는 문제.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처음 속도가 주어진 거죠. 예, 처음 속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묻는 거는 뭐다? 나중 속도다. 근데 나중 속도인데 여기서 보면 몇 초? 8초 t 값이 주어졌고요. 자, 여기 f 값이 주어졌네. f 값이 주어졌고 여기는 또 m 값이 주어졌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제 그건데 사실 보면 이 가속도 값을 여기서는 먼저 좀 알아야 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하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형태로 본다면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낫다. 근데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보다 F하고 이런 관계, F는 MA 관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000하고 1000이니까 그죠? 예, 질량은 2000이고 자, 그 힘은 1000N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0.5가 되겠네요. 0.5 m/s 제곱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중 속도 VF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이 처음 속도 플러스 AT 요 형태로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값 자체가 가속도 값에가 지금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값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착각 안 하시면 돼요. 착각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처음 속도 플러스 AT인데 나중 속도라는 건 근데 이제 이 가속도 방향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진행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처음 속도보다는 나중 속도가 당연히 적을 텐데, 자, 계산해 보면, 자, 35, 이 처음 속도가 35니까, 그 다음에 A 값이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0.5 곱하기 이 8초, 이렇게 계산되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온다? 결국은, 31이 되나요? 4가 되니까 31 m/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 속도가, 그러니까 어떤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5번 볼게요. 질량 15kg의 돌을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그 돌이 낙하되어 지면과 충돌한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자, 일단은 이 질량 주어졌고 H값 주어졌는데 사실 보면 이 지면과의 충돌 시 속도는 이 질량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그 운동에너지, 그 역학적 운동에너지 보존해서 온 거죠. 예, 그 mgh라는 그 위치 에너지는 뭐다? 그 일정 높이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낙하하게 되면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때 그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mv 제곱, 여기 양변에 m이 있으니까 질량이 상쇄되기 때문에 질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낙하대에서 지면과 충돌할 때의 속도 v 제곱은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줘 갖고 또 이 v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2gh 관계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2 곱하기 그 9.8 그 다음에 곱하기 5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약 10.1이 되나요? 50이죠? 예, 10 곱하기 50이니까 요거는 예,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31.3 메타/세크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6번 볼게요. 50km로 수직 암벽에 충돌한 차량이 2km로 튕겨 나왔다. 반발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똑같은데, 항상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들어갈 때의 속도분에 튕겨 나올 때의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의 속도, 처음 속도가 요거 형태가 되고, VI 형태가 되고, 충돌해서 튀어나온 속도가 VF죠. 그래서 이런 거 반발계수 이익값 자체는 만약에 이 고정된 상태에서 충돌했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VI분의 VF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0분의 뭐가 된다? 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0.04가 되나요? 네, 0.04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7번 볼까요? 5N의 힘을 A 차량, A 물체에 작용시켰더니 8m/s의 가속도가 생기고, B 물체에 같은 힘이라는 게 5N의 힘이 되겠죠? 5N 힘을 작용시켰더니 24m/s의 가속도가 생겼다. 두 물체를 같이 묶었을 때 이 힘에 의한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 물리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전형적인 물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5N의 힘을 A 물체에 작용했더니 그 8m/s의 가속도가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F는 MA가 되기 때문에, 그죠? A가 되기 때문에 A 차량의 질량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F는 저 똑같이 작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A 값이 A 차량의 그 가속도 값이 8m/s이기 때문에 이 MA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자, 5N에 여기는 이 8m/s 제곱이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이걸 제가 그 계산 지금 해보니까 8분의 5, 그냥 8분의 5라고 쓸게요. 8분의 5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힘을 저기 했더니 그 MP도 똑같은 원리로 해서 구할 수 있죠. MP. 자, MP 값은 어떻게 된다? 24분의, 그죠? 2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저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두 물체를 같이 묶었을 때 이 힘에 의한 가속도, 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F는 똑같은데 묶었다고 했었죠. M이니까 여기서 보면 MA 그 다음에 그 MP 묶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 이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 다시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5라는 얘기고, 자, 이게 MA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 자, 8분의 5 한번 그냥 더 쓸게요. 8분의 5 플러스 자, 24분의 5가 된다.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38이 24니까 곱하기 위아래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24분의 15가 되겠죠? 그럼 이 더해주면 요 자체는 요 자체 값은 24분의 어떻게 된다? 15 곱하기 5니 아니 15 플러스 5가 되니까 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그 곱하기에서 넘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자, 요게 지금 24분의 2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20분의 24를 하면 여기다 20하고 24 이렇게 되면 이건 없어져 갖고 1로 되고, 여기는 20분의 2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 값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자, 6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재밌는 문제 같아요. 예. 자, 98번. 교통사고 감정에서 활용되는 마찰계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관련이 없는 것. 그죠? 예. 자, 98번. 이렇게 쭉 보니까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계수 맞죠? 예. 전도하여 미끄러질 때 마찰계수 맞아요. 그죠? 차량과 차량 간의 마찰계수. 자,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죠? 예. 그 차량과 차량 사이에 마찰계수도 맞다. 근데 조향장치와 바퀴 간의 마찰계수.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죠? 조향장치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핸들에서부터 쭉 어떤 링크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바퀴가 틀어질 때 이 과정, 그때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조향장치와 바퀴 간의 마찰계수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98번에는 4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9번 볼게요. 정지 중인 질량 40kg이 A 물체를 질량 10kg인 B 물체가 10m/s로 충돌하여 맞물린 상태로 이동했다.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죠?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주어진 게 MA 값, 이 질량 MA, 그 다음에 요게 MP, 이렇게 주어졌고요. B 차량의 질량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정지 중이니까 이거는 이 A 차량 속도는 처음 속도는 0인 상태고, 그 다음에 B 차량의 처음 속도, 자, B 차량의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된다? 10m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써보면 A 차량의 처음 속도, 처음의 운동 상태가 되겠죠. 이 플러스 B 차량의 질량 곱하기 B 차량의 처음 운동 상태, 그러니까 처음 속도. 자, 이게 B 차량의 처음 운동량이 될 테고, 요거는 자, 두 개 합쳐져 갖고 맞물린 상태로 갔다 그랬으니까 MA 플러스 MP. 자, 요거의 V 공통 속도 이렇게 되겠죠? 예, 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값을 구하는 게 요거고 나머지 값은 다 주어졌죠? 예, 주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A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했으니까 이건 뭐 0일 테고요. 자, B 차량은 주어졌죠? 이게 10으로 주어졌고, 요거는 지금 질량도 10으로 주어졌죠? 예, 10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10 곱하기 10 주어졌고, 자, 곱하기. 자, 여기는 40이죠? 예, 40 플러스 1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V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50,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니까, 결국은 V 값은 어떻게 된다? 2가 되겠죠. 그죠? 예,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 과정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1차 시험도 마지막 문제인가요? 100번이 나왔는데, 자,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동차가 낙하하여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동차가 낙하하여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자, 요거는 우리가 일종의 높이 H인 곳에서 자유낙하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H는 뭘 쓸 수 있어요? 2분의 1 G T의 제곱 요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T 값이니까 당연히 뭘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정리하면 되겠죠? T 제곱 양변으로 G분의 2를 곱해주는 거죠. G분의 2를 곱해주면, 자, G분의 2를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는 서로 상쇄돼서 1로 되고요. 자, 그러면 T 제곱이니까 T 제곱은 다시 한번 쓸게요. 예, G분의 2H 이렇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T는 뭐가 된다? 루트의 2H G, 그러니까 G분의 2H. 자, 그게 값이 어디 있나요? 예, 요건가요? 자,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예, 4번이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에 당연히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